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한국수출입은행 심화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작년에는 45명을 채용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39명. 사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30에서 한 4, 50명 정도 항상 채용을 하죠. 이제 금융권에서도 이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이 세 곳만 한 60에서 한 130, 140. 뭐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 연에는 100명 넘게 채용하는 적도 꽤 있습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5대 메이저다 금융권, 뭐 한국은행, 금감원, 수출, 수출입은행, 뭐 수보, 여기 수보라고 얘기하죠. 이런 곳은 매년 30에서 한 50명 사이 이렇게 채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에서 경력 12명, 경제 11명, EDCF 경영 2명, 경제 3명. 이건 이제 해외 주재관이죠. 예. 주재관 파견 뽑겠다라는 얘기입니다. IT 4명, 지역 전문가. 이 지역 전문가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훈. 자, 특징 첫 번째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전형 절차가 이렇습니다. 1차 접수를 하고 나면은 바로 1차 필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전원 뭐냐면은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다. 왜 그러면 지원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차 필기 서류 전형을 안 합니다. 서류 전형은 추후에 한다. 추후에. 1차 필기를 보고 2월 21일 날 하고 3월 11일 날 그리고 이제 서류 전형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15일 정도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어,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특징 첫 번째. 이거 되게 큰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 밑에 우대 사항에서 내가 다시 적었는데 청년 인턴 수료자를 1차 필기 전형에서 우대를 한대요. 그럼 1차 필기 전형이 뭐냐면은 직업기초 능력하고 외국어 및 자격증 정량 평가예요. 그러니까 외국어와 자격증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면요. 외국어 점수 능력이 사실 외국어 능력은 당연하잖아요.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스피킹 능력은 뛰어나야죠. 그리고 자격증 일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량평가로 1차 필기 전형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차 필기 전형에서 누구나 다 합격될 수 있는 것은 우수 인턴자. 그러니까 한국수출입은행 우수 인턴자는 1차 필기 전형을 합격된다. 그럼 2차 필기만 준비하면 되겠죠. 그만큼 여러분들이 금융권을 봄에 있어서 1차, 그다음에 서류 전형 이런 것이 아주 독특합니다. 기업마다 아주 다양하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전체를 다 타깃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곳을 한두 세 군데, 많아봐야 한 네 군데 정도 될 겁니다. 예전에는 10월 셋째 주에 일괄 시험 보는 바람에 한 군데밖에 시험을 못 봤는데 이제는요, 1년 내내 기업마다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질성을 갖고 있는 한, 두, 세 군데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자, 우대 자격증 특징 1과 2는 이게 작년을 기준해서 내가 작성을 한 건데 올해 기준은 여기에 맞추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험 및 장애 전형별 우대 청년인턴 1차 필기시험 우대 우수인턴 좀 전에 얘기했죠? 그리고 한국사 2급 이상도 우대, 영어 및 고급 자격증도 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를 하겠다, 몇 점을 주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뭐 우대를 한다니까 고려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1차 필기 전형이 직업기초 능력 평가입니다. 일반 및 지역 그리고 보호는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능력인데 작년에는 수리 능력까지 봤는데 올해 조직 이해가 하나가 더 붙었다라는 거. 조직 이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사실 금융권은 아직 에너지 발전에 변형된 유형을 쫓아왔을 거라고 보진 않아요. 되게 느립니다, 여기 금융권이요. 많이 느립니다. 면접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에너지 발전 기업이 더 어렵죠, 면접은요. 조직 이해를 위해서라면요,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수출은행 기업 분석을 좀 미리 좀 해둘 필요도 분명히 있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빨리 반영을 못했다라면요. 조직 이해에서 그냥, 뭐, 정량화된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 그러한 유형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많은 기업들이, 모듈형 10가지 중에서 아주 상당히 변화되는 모습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업은 무지하게 빠르게 변화되는데, 여기에 수험생들은 빠른 변화를,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전사는 조직 이해의 기술 능력을 하나 더 본다라는 것. 그리고 외국어 및 자격증 정량 평가한다는 우대 자격증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고급 자격증이 AI, CPA, FRM 뭐 이런 것들은 CFA 실제로 이게 이제 경영 경제와 관련된 전문 자격증이다 보시면 돼요. 예. 사실 예전에 2011년, 12년, 13년, 14년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FRM 있으면 어떤 기업에서는요, 전공 필기를 면제해 줬어요. 그러면 논술만 잘 보면은 그냥 바로 필기 합격하고 면접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2차 필기 전형입니다. 2차 필기 전형에선 직무 수행 능력 평가인데 직업별, 직렬별 전공을 보고요. 경제면 경영, 경제면 이제 경제는요. 경제학, 그러니까 거시, 미시, 국제경제학, 그리고 계량경제학까지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일반 기업에서는 거시, 미시, 국제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런데 계량경제학은요, 좀 이렇게, 난이도 있는 데에서 출제되지, 어느 곳이나 계량경제학을 출제하는 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은 출제된다 보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량경제. 자, 경영학 같은 경우는 경영 일반하고 그리고 재무관리. 이 재무관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뭐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이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는요. 재무관리보다는 월등히 쉽습니다. 따라서 경영일반, 재무관리, 회계학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이 회계학을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정말 중급 회계까지도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좋아야지만 금융권에 합격될 가능성이 높다. 자,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좋아야지만 일반 논술. 여기서는 전공 논술을 안 보고 일반 논술을 보잖아요. 그래도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좋아야지만 일반 논술에서도 조금은 적용을 시켜서 남들보다 비교점을 가져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논술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사회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경제와 관련된 분들은 전공에 뭐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죠. 예, 일반 논술은 그래서 일반 논술을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종이신문을 안 보신다. 아이, 그건 진짜 합격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기를 되게 싫어합니다. 엄청 싫어해요. 답답합니다. 여러분 대학생 정도 되셨다면 신문은 당연히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가 강요에 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나는 과거에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신문과 한국사. 내가 결혼해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래도 자식들한테는 한국사,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사에 대한 나름대로 개념 뭐 물어봤을 때 답변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나는 한국사 공부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걸요. 당연하게 생각 안 해요. 그게 뭐냐면은 조금은 예, 어떤 근성이 있어서 그래요. 제발 일반 논술을 잘 쓰기 위해서라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논술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대학을 입학할 때 논술로 대학을 입학했다면 저는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신문만 잘 보세요. 그러나 나는 논술 써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논술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따라서 신문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그래야지만 논술이 잘 써지고 논술에 따라서 정부에서 변별력이 없는 논술로 인해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다. 자, 전사는 금융 지식까지 알아야 되는데, 자, 사무에서 금융 지식 몰라서 돼요? 여러분들도 금융 지식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3차 면접에서 금융 지식 툭툭툭툭 물어볼 거니까요. 아닌가요? 가장 기본이에요, 이건요.
금융 경제 상식은요. 금융 지식, 금융 상식과 경제 상식은요. 금융권이라면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문 속에서 상식들, 경제 상식이나 금융 상식들 잘 정리해 놓는다. 그것도 지혜에 들어갑니다. 자, 2차 필기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심사한답니다. 이게 자기소개서를 심사를 하는데 이것이 적부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차 필기 전형에서 시험을 보면서 직업 성격 검사, 그러니까 인성 검사죠. 인성 검사 적부를 한다라는 거. 금융권에서 한 기업인가 두 기업을 빼놓고는요. 인성 검사 다 적부합니다. 자, 인성 검사 때문에 1차 합격하고 2차도 합격됐는데 인성 검사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면접에 못 가는 그러한 누는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3차 면접입니다. 1차 면접은 직무 역량 평가와 영어 활용 능력 평가. 영어 활용 능력 평가는 이거 해야 합니다. 당연히 회화 능력 좋아야 되기 때문에 금융권은 영어 성적은 좋아야 된다. 특히 스피킹 점수는 최고점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 평상시에도 영어 회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2차 면접은 인성 면접, 조직 적합도 평가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 회사에 와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을 능력이 있어 이거예요. 너는 인성이 되어 있니? 품성을 갖고 있니? 이런 겁니다. 또한 그렇게 안 갖고 있다라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금융권 면접은요,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뭐 금융권 많이 가르쳐 봤지만, 많이는 아니지만, 최근에도 뭐 금융감독원도 가르쳐 봤는데, 별 어렵지 않더군요. 예, 진짜 어려운 거는 에너지 발전의 뭐 한전, 한수원,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다. 내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융권이나 에너지나 공기업은 똑같은 공기업입니다. 기출문제가 없다고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아무 기출문제를 보셔도 상관없고 가장 기본이 무엇이고 또한 심화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제 세 번째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변형시켜서 정말 임팩트하게 얘기하느냐. 이것이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제 유튜브를 보면 채용 공고를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거. 또 하나 신문 스터디 제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방을 운영하고 있고 목요일 저녁 5시 30분에 항상 신문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더라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수강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는 13년간 900여 명의 합격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는 결국은 나름의 정보를 갖고 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다면 전화 상담 아니면 이 줌 상담도 언제든지 해드립니다. 자, 오늘 한국수출입은행 심화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